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에이다 호재. 코인도 결국 고리대금 플러스 부동산이 끝판왕이다. 앞으로 에이다가 어떤 걸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에이다의 아버지 찰스가 방송을 켰다.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봤는데 그냥 랍스타네요. 2022년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지. 에이다 카르다노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종단 간 소액 금융 거래를 하는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구축하는데 올인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종단 간 소액 금융 거래?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그죠? 보통은 들어보기 힘든 단어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대출 서비스 하고 싶다는 거다. 하긴 크리스마스 코스프레 하고 사람들에게 대출 사업 진출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퍽도 좋아하겠다 싶겠지. 그래서 굳이 기술 용어로 어렵게 풀어낸다. 결국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금융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이미 올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에이다 창시자 카르다노 미래 전 세계인들에게 소액 대출 제공 가능. 그죠? 이미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종단 간 대출은 P2P 대출에 가까운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비슷한 거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은행에서도 거절당하거나 더 이상 돈 못 빌리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곳이 P2P 대출이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배를 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닥달을 하겠는가. 그냥 날리는 거지. 결국 이건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채권 추심의 힘을 가진 재단의 자금을 이용한 제3자를 경유한 대리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뭔지 아시겠죠? P2P 대출이 우리나라에 잠시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행에서 거절당하거나 더 이상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고금리로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뭐 그런 걸 플랫폼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뭐 이랬던 때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신용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은행에도 돈을 더 못 빌린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뭐 다른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이미 연체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거의 신용 불량자에 가까울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개인이 돈을 빌려준다? 이건 당연히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가 되는 거죠.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에 돈을 던져서 돈이 그게 휙휙 날아가지고 다시 내 주머니에 돌아오면 다행인 뭐 그런 거죠. 하지만 돈이 내 주머니에 다시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낮고 그 돈은 그대로 불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재단의 돈을 누군가가 이제 대리를 해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대출을 타겟으로 잡은 곳은 보통 이런 식의 소액대출 타겟으로 잡는 곳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 큰 자본들이 굳이 들어와서 털어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줘서 얼마 이자를 받겠으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털어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목표를 만들어 놓고 달성하게 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이 학교 보내기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크다. 그리고 돈 관리 방법 배우기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장래계획 설계, 뭐 충격에 대한 최소 자산 형성, 자녀 학교 보내기, 자산 운용 능력 배양, 소득 창출 관련 능력 배양 등의 구체적인 목표 10개를 미리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될 때에만 다음 단계의 대출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뭔지 아시겠죠? 처음 조금 빌려줘서 야 애들 공부시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미션을 완수하면 그 다음 돈을 빌려준다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른 곳도 비슷하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대충 이런 식인 셈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둘 이상의 소득원 하루 두 끼를 섭취하고 거주지를 확보하고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동을 취약시킬 것 뭐 이런 식으로 아동을 취약시킨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어느 정도의 구색이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들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선의로만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한 것 같은데 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런 부분들 명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들죠. 이건 정말 100% 창업자의 의지에 달렸다. 솔직히 겉표면으로 창업자는 천사 같아도 중간 조직이 어떻게 변질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통계를 한번 보자. 평균 이자율이 35%, 우주백은 80%가 넘는다. 사실상 이건 고리대금이 위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죠? 뭐 명분은 좋고 취지는 좋았으나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서민에게 얼마나 고열을 빨겠다라는 건지 아시겠죠? 굳이 게다가 이건 P2P 대출이기 때문에 이 대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큰 돈을 번다.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이자는 극빈층이 가난을 탈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를 보내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난을 탈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 고금리니까 이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설립한 SKS다. 이자율이 30%가 넘게 되고 이걸 미친 듯이 고객을 쪼아대서 수많은 대출자들이 자살로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쪼아대니 개발도상국에서 법적으로 가혹한 추심을 막아버리자 SKS의 이익률도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다.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이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명분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걸 둔용을 했겠죠.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쪼아대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야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야 우리 망한다 너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사업하지 마라 라고 막아버리니까 SKS의 이익률도 이렇게 박살이 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함정, 국가의 통화 잠식. 보는 눈도 많고 이미 선례가 있으니 에이다 측에서는 생각보다 돈을 양심적으로 빌려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크레딧 그리고 이 기술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결국 남는 장사의 미천이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보면 안다. 메신저 자체는 무료지만 이모티콘부터 은행, 대출, 미용실, 지도, 심지어 업비트까지 그냥 국가 시스템의 한 부분을 대체해버리게 된다. 못 사는 나라는 자기 국민들 빈곤 탈출시켜준다니 좋다고 덥석 받을 수밖에 없지만 순식간에 금융이 종속되어 버린다. 처음에 카카오도 무료였죠. 근데 이모티콘부터 해가지고 카카오 뱅크 생기고 카카오 헤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카카오 맵부터 해서 맵 기반의 뭐 맛집 맵에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도에 내 음식점이나 내 상호가 뜨지 않는 그런 구조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업비트까지 업비트로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다고 무료로 메신저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종속되어 버리고 무료로 시작했지만 카카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듯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도 빈곤 탈출시켜준다고 좋다고 이렇게 돈을 덥석 또는 뭐 이렇게 구조를 덥석 허가해줬더니 결국 종속이 되어서 나라를 좀먹고 망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위 나라는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은 나라다 보니 마이크로 대출이 판을 치는데 에이다 기반의 대출 서비스가 정식으로 퍼지게 되면 에이다는 결국 못 사는 나라의 반기축 통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결국 에이다를 밀어넣어 에이다는 회수하고 더불어 그 나라의 상당량의 자체 통화까지도 획득하게 된다. 게다가 마이크로 대출의 특성상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는 담보를 받게 된다. 그죠?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대출을 해줬는데 에이다를 빌려줬지만 결국 돈을 자체 통화로 받는다. 라고 하면 에이다를 빌려주고 그날의 자재통화를 쌓아갈 수도 있고 그럼 뭐 거래소에 준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뭐 물론 에이다로도 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거기서 에이다를 주고받고 뭐 에이다를 더 싸게 사가지고 내가 대출을 갚는 데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에이다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버리고 그러면은 에이다 입장에서는 뭐 에이다를 쓰는 나라가 생겨버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게 되겠죠. 그리고 담보를 받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일반적으로 보증과 부동산을 담보로 잡죠. 결국 대출의 코어는 다 비슷하다. 지금도 결국 보증인이 있거나 또는 뭔가 담보를 잡는데 대부분의 담보는 부동산이죠. 뭐 다른 아래 금융으로 내려가면은 자동차도 잡고 뭐 다른 것도 잡아주고 뭐 심지어 전당포에서는 시계, 뭐 금, 뭐 다른 것도 다 잡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융 그리고 대출의 코어는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다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파이낸스 결국은 부동산이다.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이다. 결국 중산층으로 올라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성공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먹고 만약 삐끗해서 실패하면 그 부동산은 대출재단 에이다가 드시게 된다. 연대보증으로 엮여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걸 위한 밑작업 중인 것이다. 물론 장기적이겠지만 결국 코인 재단들은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나서겠지만 아마 에이다처럼 특정 국가와 협력해서 코인으로 얻은 부를 이용한 전 세계의 부동산 부루마블을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옛날 음마아파트 3천만 원대에 한 채 사는 기분으로 에이다는 P2P 대출로 돈도 모으고 부동산도 얻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에이다가 마이크로 금융으로 이렇게 판을 깔아버리면 수수료도 떼어먹고 또는 실패하면 그 부동산을 뺏어가는 그래서 제3국 곳곳에 땅과 부동산을 가지게 되고 뭐 갚으면 수수료, 못 갚으면 땅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너네 교육 수준도 끌어올려주고 너네 국민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배를 불리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과연 이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모든 게 에이다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자체 통화도 획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이다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다 재단만 부자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크립토 버전의 아편 전쟁. 물론 내가 에이다를 그때까지 들고 있다면 에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면 가격도 조금 오를 테니 좋긴 하겠다. 그런데 약간 뭐랄까, 아편 팔아서 영국이 청나라를 말아드시는 그런 느낌이 난다. 아마 이거 막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는 이미 국민들의 재산 중 많은 비율이 코인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 중 많은 수가 고정이자를 주는 스테이킹처럼 P2P 대출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속해 있을지도. 뭔지 아시겠죠? 기술적 용어로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게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안 좋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흘러가게 되면 전 국민이 P2P 대출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 그러니까 나라 하나에 빨대를 꽂아서 국민들이 에이다 재단에다가 돈을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사용처가 많아지고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에이다 시세는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나라가 하나 병들게 되는, 멍들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가 가진 코인만 오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다양한 이야기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지금도 많은 대화하고 있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릭과 동시에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를 절약하거나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수량과 범위를 정해놓고 클릭 한 번에 최대 40여 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 기능은 화면과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만족하고 계시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지,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을 설명해 놓은 위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는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HTS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한 이유가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도 역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설치하면 뭐 해킹 프로그램 깔리는 거 아니냐,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고 고객센터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인데 운영시간 내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키사 인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